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과 함께 대규모 인수합병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연준이 베이지북을 내놨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1월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건실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실 베이지북이 8월과 6월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가 10월에 미약한 성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었습니다. 예. 또한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 경제국 중에서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 남미 모두 불경기에 들어갔거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건실함을 유지하여야만 전 세계가 경제가 활성화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흥미로운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물이 반 이상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고 일종의 어떤 미국의 동부의 프라비던스라는 도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으고 하는 일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 발언에 따르면 상당히 은유적으로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해야 하였는데 그 말은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2% 성장률 정도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60% 정도인데 70% 정도로 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의 과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도 소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금리를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한 2% 정도 되는데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율에 딱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덧붙여서 파월 연준장의 한 발언이 하지만 경제 예측만 바뀌면 언제라도 우리는 정책을 바꿀 용의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추지는 않았지만 향후 언제라도 금리 인하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준에서 좀 벗어나서 증시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해서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한 100년 정도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연말로 가면서 상승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걸 산타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예. 올해의 경우는 산타랠리를 넘어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정도를 보면 올 초에 비해서 11월 현재 거의 25% 상승했고 예. 다우존스 지수도 거의 20% 상승했습니다. 이 역사상으로 거의 있지가 않았던 현상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고 앞으로 인하 가능성이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상당히 가능성 있게 비춰지면서 이게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미국의 M&A가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것이 미국의 IT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건실한 기업의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의 호황이 합쳐져서 미국 증시가 더 오르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주식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지금 이런 투자 심리를 보면 좀 경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올해 3번을 하였고요. 3번에 걸쳐서 무려 0.75%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상당히 공급하고 있는데요. 장기 채권을 연준이 매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 채권, 즉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리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단기 자금을 상당히 매입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게 소위 시장에 실탄이 풍부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인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IT 기업이 또다시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애플은 66% 주식 가격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50% 상승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의 주요 뮤추얼 펀드들도 지금 원래는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가 최근에는 여름을 지나면서 경기 순응적인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거의 대부분 재편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계를 조금만 돌려도 한 지난 9월 정도만 가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거든요.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국채와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여기에 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미국 역사적으로 이게 벌어질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불황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과거의 경험에 따른 믿음이 컸는데 그게 저도 그런 발언을 하였지만 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하지만 이건 금융 시장에서만의 현상이고 미국 경제 기초 체력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10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원래대로 원상 복귀가 돼서 그렇죠. 장기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가 1.8% 정도고 3개월 만기 미국 국채가 한 1.5%. 그래서 원 상태로 복귀가 되었고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미국 경제의 건실함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경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뭐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미중 무역 협상에 지금 경기 상황을 이용할 거라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청문회도 시작되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치룰 대통령 선거, 재선 선거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그 소위 마케팅 포인트로 자랑거리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돼서 진전되고 있어서 거의 1단계 합의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보를 조금씩 흘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니 내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바로 직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던 만큼 뭐 이번에는 별다른 이변 없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 같기는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10월 금리를 0.25%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1.25%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10월 저번 달 금리 인하를 많이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깜짝스럽게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금통위원회에서는 금리를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내버려둘 것 같은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몇 명이 더 소수 의견으로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2명 이상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 발표와 함께 더 주목되는 게 수정 경제 전망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OECD, IMF, KDI 모두 2%나 그 이하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내일 아마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인데 그렇죠. 예. 대부분 내년 경제 성장률이 좋다고 예상을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금 2.5% 성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보기에 그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정도를 모두 고려해서 내년의 경제 성장을 2.3%나 2.2% 정도로 내린다면 다시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